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2월 HSK 6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독해 1부분을 진행을 할 건데요. 독해 1부분 같은 경우에는 버리는 영역이고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지만 매번 말씀드리는 것은 강의를 좀 찾아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찾아서 보시면 강의만 조금 들어도 워낙 다른 사람들이 다 이 영역을 버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걸 조금 듣고 그냥 짧게 공부해서 가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맞출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더 이렇게 특강 같은 거 진행이 될 때 요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구나 이렇게 꼭꼭 집어주는 부분들을 좀 체크해서 가시는 게 굉장히 좋을 영역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중 문제 풀 거예요. 오늘 두 문항을 풀 거고요. 문제 자체가 그냥 단순히 딱 정해져 있는 유형이긴 하겠지만 제가 이제 보기 설명드리고 유형을 설명드리면서 한 4-5 문제를 푸는 정도의 그 느낌으로 좀 꼼꼼하게 봐드릴 거예요. 이렇게 풀자. 막상 딱 봤을 때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무조건 그냥 읽잖아요. 그런데 정확한 순서가 좀 필요해요. 이렇게 주어, 수로, 목적어 나눠가면서 뭘 보고 판단을 하고 이런 순서대로 내가 정답을 도출한다. 이 과정 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독해 1부분이 유형이 굉장히 딱 정해져 있어요. 유형이 정해져 있어서 그 유형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문제 푸는 연습을 조금만 하시면 생각보다는 조금 더 많은 문항수를 맞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워. 독해 1부분은 난 다른 것도 하기 힘든데 이거 그냥 버릴 거야. 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내가 몇 문제라도 좀 더 맞추면 남들보다 점수를 딸 수 있다는 걸 자꾸 강조드리는 이유가 유형이 굉장히 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볼 거예요. 오늘의 적중 문제 두 문항을 풀 건데 51번부터 55번, 56번까지는 이렇게 비교적 이렇게 짧아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탁 툭툭 치고 주어, 수로, 목적어 툭툭 치고 들어가면 좀 쉽게 금세 문제가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면 51번부터 55번까지는 내가 그래도 문제를 좀 풀어야겠다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다 버리지 말자 이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오늘 두 문제 푸는 거기 때문에 52번이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57, 8, 9, 60 이렇게 뒷번호로 갈수록 지문이 조금 문장이 길어진다는 거. 길죠. 이제 이런 긴 거 같은 경우에는 어려워. 난 다 못 읽겠어.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것도 유형이 정해져 있어서 주어, 수로, 목적어나 접속사나 문장 성분의 잉여, 결여 몇 개 이제 스탠다드한 그 유형들을 위주로 파악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1번 문항 풀 건데 첫 번째 스텝을 제가 뭐라고 적어놨어요? 제시된 보기에 주어, 수로, 목적어를 나누셔야 돼요. 보통은 문법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받자문, 빼잇자문, 비교문, 그리고 성어 같은 거 막 외우시고 사실 근데 이거보다는요. 보통 독해 1부분은 10문항 중에서 진짜 많게는 50% 이상이 주어, 수로, 목적어를 중심으로 한 문장 성분이 호응을 하는지 결여가 됐는지, 잉여가 됐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확률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 유형의 문항들을 조금 공부를 해두면 짧은 시간 동안에 찍더라도 사실 정답 확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주어, 수로, 목적어를 보셔야 된다는 거. 찬찬히 볼게요. A 보시면 이 왕자는 이 페이지는 즉允许 제가 이제 크게 허락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을 허락합니다라고 수로, 목적어라고 크게 잡아놓긴 했어요. 근데 일종의 겸허문이기는 해요. 누구에게? 내가 돈을 지불한 사용자에게 전체 문장을 읽을 수 있게끔 허락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 자체가 전체적으로 목적어인 것 같아 보이지만 얘가 첫 번째 목적어, 두 번째 수로, 두 번째 목적어로 분류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쭉 주어, 수로, 목적어 나누면서 의미상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단지 허락합니다. 유료 고객인 거죠. 그죠? 그 사람들만 전체 전문을 다 읽을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거예요. 빨리 넘어갑니다. 从什么什么起 회사가 성립된 그날 이래로 전체적으로 부사어입니다. 자, 주어수로 봅니다. 부사어의 오류 이런 거 크게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부사어 자체는 개사구는 자, 그럼 여기 왕先生이 지휘즈 따는 담당을 했습니다. 콰이지 공조 회계 업무를 담당했나 주어, 수로, 목적어. 주어, 수로, 목적어 위주로 보라니까요. 특별하게 이지가 왜 이렇게 보지 마시고 큰 무리로 봤을 때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틀린 문제 없습니다. 문장 부분 없습니다. 나거쉐 파이 그 학파는 그 학파인데 자연사물. 제가 이걸 주어로 뒀는데 그 학파 자연사물은
같이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얘는 정체가 도대체 뭐야? 그래서 물음표를 적어 놓은 거예요. 얘가 비문이거든요. 단지 사용을 합니다. 자연의 힘을 사용해서 긍정적인 해석을 진행합니다. 정확하게 딱 시간서대로 연동문이 됐죠. 그럼 이 자연 사물이 뭐야? 얘 너무 붕 떠 있는데 얘가 잘못된 거야. 주어가, 왜냐하면 이해를 할 수 있는 건 학파니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주어, 수어, 목적어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사람이면 수어랑 목적어도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어랑 목적어여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랑 수어랑 목적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해요. 그래서 문장 성분이, 보통 주어, 수어, 목적어를 가지고 문장 성분이 오류가 생겼다, 호응에 문제가 생겼다, 쓸데없는 게 더 들어갔다, 잉여, 아니면 꼭 있어야 될 게 빠졌다, 결여, 그게 다 문장 성분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성분이란 건 주어, 수어, 목적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해, 이런 형태가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어렵지 않거든요. 주어만 끊어서 해도 왜 주어가 두 개야? 이렇게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D 볼게요. 这位画家的一幅画. 이 그림은, 이 화가의 이 그림은 주어죠. 짜이 어디에서? 경매에서 낙찰이 됐어요. 그러니까 경매가 파이마이 호인데 파이 추면 그냥 해당하는 동사인가 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80만 위엔의 고가에 낙찰이 됐대요. 주어, 개사구, 수어, 목적어, 완전 이 B랑 D는 완전 전형적인 문장이고 얘는 겸허문 띄어있고 얘는 주어가 두 개예요. 이렇게 지금 다 주술목으로 해결을 받죠.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정확하게 이제 문장의 유형과 문제의 유형과 설명을 드릴게요. 결여일 수도 있고 잉여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문장을 정확하게 바꾸려면 이 학파는 자연 사물에 대해서라는 개사가 결여됐어요. 그런데 그걸 다 떼고 얘기를 하면 주어가 두 개인 것처럼 보이는 문장이기 때문에 주어가 많아 보여 해서 잉여라고 할 수도 있고요. 개사가 없어서 결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문장 성분의 잉여랑 결여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하게 고치면, 사실 다행인 게 완전하게 고치는 영역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틀린 것만 잡아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또의 자연 사물에 대해서 단지 자연의 힘만 가지고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개사의 결여는 반드시 주어, 수어, 목적어. 왜냐하면 이 주어, 초랑 지의 시가 이걸 자연의 힘을 사용해서 긍정적인 해석을 한다라는 이거 자체를 사람이 할 수 있지 사물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힘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 수어, 목적어의 유기적인 관계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거.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콩티아오지앙 우원하면 에어컨의 온도 낮추는 것이, 이게 주어죠.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있대요. 어떤 원칙? 내가 완전 내 걸로 장악해야 하는 원칙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그 요자가 들어가는 문장의 연동문 형태예요. 나 영화 보러 갈 시간 있어. 我有时间去看电影.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이거 위엔저, 어떤 위엔저? 완전히 장악해야 되고 파악해야 될 그 원칙이 있대요. 그게 뭐야? 땡땡. 실내 내외 온도 차는 이 A 왜 B, A를 B로 한다. 6도 이상 안 되게, 그거보다 작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A 왜 B 나오면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하나의 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B 갈게요. 이슈 예술은, 자, 이렇게 큰 뼈대는 탁탁 잡으셔야 돼요. 꾸란, 그리고 딴, 접속사죠. 쇠이란으로 보시면 돼요. 물론 뭐뭐이긴 하지만, 비록 뭐뭐이긴 하지만 좀 강조 용법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부시 A, 就是 B가 나와요. 접속사도 전체적인 맥락이나 뼈대를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래도 좀 설명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갖고 왔거든요. 보시면 꾸란이 나왔으니까 딴 나오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술은 일정한 수가 필요하죠. 그렇지만 예술은 不是 A, 就是 B만 오늘 건져 가셔도, 사실 이걸 매번 설명할 때마다 학생들이 보면 새로운 거 듣는 것처럼 하고 정확하게 딱 이거를 파악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不是 A, 而是 B랑 不是 A, 就是 B에 대해서 오늘 완벽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A가 아니라 B가 아니라 不是 A, 就是 B는 A 아니면 B야 라는 의미예요. 자, 이 문장을 나중에 정답
설명드릴 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C, D까지 한번 확인하고 갑니다. 사실 이렇게 그 특강 같은 거 듣지 않으면 보기 하나 꼼꼼하게 다 이렇게 분석하고 설명하는 거 많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수업을 들어가셔도 이렇게 꼼꼼하게 다 해석해 주는 경우는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 하실 때 조금 더 기본 내가 기초 실력을 쌓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녁 나는 그 여환자를 봤을 때 문제 별로 없죠? 다 계속 주술목으로 가셔야 돼요. 뭐 때문에, 복통 때문에 몸을 완전히 최소어 자체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요. 한 몸이 되게. 굳이 이렇게 분리해 놨지만 이게 한꺼번에 쓰이는 거예요.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깡마른 그 몸이, 그죠? 이게 주어죠? 대략 단지 차지해요. 어디에? 전체 침대 면적의 4분의 1만 차지한대요. 그러니까 주 수일목만 이렇게 나눠도 눈에 문장이 파악이 조금 잘 되고 아주 긴 문장이어도 눈에 확 들어오죠. 크게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죠? 예전에 전문가들은 줄곧 생각했다. 전문가들은 줄곧 생각했다. 무엇을? 비가 내릴 때에 철강이 쉽게 녹슨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나 훗날 발견했어요. 만약에 철강에 바닷물이 조금 젖어 있거나 묻어 있으면 그러면 위에 A, 위에 B, 비가 올수록 더 오히려 녹이 쓸기 쉽지 않다. 위에 A, 위에 B죠. 자꾸 제가 주어, 수로, 목적어, 기둥을 위주로 봐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디테일 하나하나로 막 이렇게 티어티하게 고르는 문제들이 많지 않아요. 의외로 독해 일부분이. 자, 정확하게 정답에 대한 설명하고 전략 보고 넘어갈게요. 자, 왜 이걸 적어놨냐면 문장 성분의 결여, 인용, 호응 분명히 보셔야 되고요. 부수적으로 접속사, 특수 구문 요 순서대로 비중이 좀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접속사는 그리고 눈에 너무 띄어서 공부를 해두면 맞출 가능성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받자나 빼자나 이런 게 틀린 거면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되잖아요. 물론 제가 앞서서 특강에서 여러 차례 받자 빼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접속사가 이렇게 확 눈에 들어와서 얘의 오류는 찾기 쉽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슈에이, 찌우슈비는 반드시 설명을 좀 들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예술은 절대로 수로 승리를 거두는 게 아니다. 수가 다가 아니고 뭐예요? 질로 승부를 봐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A가 아니라 B여야 되는데 부슈 A, 찌우슈 B는 A 아니면 B예요. 내 동생 누군지 맞춰봐. 이 많은 사람 중에서 근데 너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2명 있어. 쟤 아니면 쟤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할 때는 뭐예요? 부슈 A, 찌우슈 B를 써요. 근데 너 틀렸어. 내 동생은 쟤가 아니라 이 사람이야. 그럼 부슈 A, 얼슈 B를 써요. 그 차이점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맥락상 완전한 문제, 왜냐면 수가 그렇게 수 필요하지만 그러나 수가 다가 아니라 질로 승부를 봐야 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확하게 분리를 해드릴게요. 나랑 그의 성적이 막상막하야. 위아래 완전 다투어 막상막하야. 그래서 매번 시험 볼 때마다 내가 1등을 하는 게 아니면 그가 1등을 해. 둘 중에 하나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부슈의 얼슈비는요. 고래는 어류가 아니라 포유동물에 속해라고 해요. 사실 고래는 어류라고 얘기를 생선, 어류, 물고기를 보지 않고 보통 포유동물이라고 되게 지적 수준도 높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거야 할 때는 얼슈를 쓴다라는 거예요. 얼슈, 역접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접속사를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슈 A, 찌우슈 B, 부슈 A, 얼슈 B를 보셔야 되고요. 자, 이거는 해석을 해서 맞추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석 자체는 이 문장 자체가 어렵진 않잖아요. 예술, 수, 수량, 질,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취성이나 여기 취성 이거 어렵다고 이 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질로 승부를 봐라라는 얘기인 건데 부슈 A, 찌우슈 B가 안 맞구나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2문제를 풀었지만 이 2문제가 10문제 중에서 비중이 5, 60% 이상 갈 수도 있는 형태의 문제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접속사 같은 경우는 눈에 굉장히 띄기 때문에 이게 오류로 나왔을 경우에는 찾기가 더 쉬워지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접속사를 설명드렸다는 거. 성문에 의해 기억하셔야 되고요. 주어가 2개면 개사구가 결여될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지만 익혀두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시험 보는 전날에 만약에 이
강좌를 듣고 시험을 보러 갔으면 이 둘 중에 하나의 문장을 진짜 시험 현장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진짜 그래요. 독해 일부분은 그럴 수 있어요. 시험 보기 전에 반드시 독해 일부분에 관련된 영상 많이 찾아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접속사 많이 나오고 실수 많이 하는 접속사는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거. 오늘 이 배운 두 문항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린 핵심 전략, 문제 유형이 여러분 시험 보시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실히 믿으면서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